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6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어린이날로 하루 휴장을 했죠. 오늘 이제 5월 첫째 주 목요일, 오늘 또 위클리 만기인 하루입니다.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미국 시장은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소폭 상승을 했고요. 이틀간 나스닥은 이틀간 하락해서 마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는 그 두 가지 이슈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옐런의 발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적,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옐런의 발언이 시장에는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옐런이라는 아시겠지만 바이든 정부의 초대 재무부 장관이시기도 하고 이 이전에는 연준의 의장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가 발언을 하는데요.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다소간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경제성장이 6%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고용도 안정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장에 문제가 좀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월스트리트저널하고 다시 인터뷰를 합니다.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예견이나 권고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준 의장 출신이 금리 인상 발언을 했다는 것도 상당히 시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준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연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테이퍼링도 아직도 유지할 거야. 안 하고 양적 완화는 유지할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시장에서. 블랙록의 CIO 릭 리더스인가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10월쯤에는 테이퍼링 할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는데 이코노미스트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6월 FMC에서도 논의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벌써 시장에는 이 금리 인상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재미난 얘기가 뭐냐면 옐런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경기부양책 하려는 4조 5천억 달러 정도 되죠. 이걸 해도 8년 동안 돈을 나눠서 분배를 할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연준도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우리는 제고할 수단이 있어 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경기 과열 때문에 나오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경기 과열이 결국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그렇죠? 거의 다른 의도로 해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 과열 그러면 거의 인플레이션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그동안 옐런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든가 연준도 제거 방법이 있다는 게 제가 항상 그 얘기 했잖아요. 뭔가 방법을 알려줘라. 그러면 시장이 안정을 취하고 날아가지 않겠냐. 근데 아무 대답 없다고 맨날 립서비스만 하던 얘네들이 결국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금리 인상이다. 그러면 시장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이거 돈 많이 계속 풀고 근데 인플레이션 당연히 올 건데 자꾸 없다고 하지만 문제가 되겠는데? 금리 인상 빨라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금이 딱 그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연준에서는 계속 시장을 누르고 있었던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가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경기 과열도 충분히 우리가 커버링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누르는 립 서비스를 해왔는데 옐런으로 해서 한 번에 뒤집어진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향후 시장은 굉장히 빠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성도 있겠다. 결국 2023년도 얘기는 믿어서는 안 되거든요. 원론적인 얘기에 불과할 것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거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옐런의 발언이 결국에는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업 실적이었어요. GM이 4% 이상의 주가를 상승을 올렸는데요. 기업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또 나왔습니다.
결국 옐런의 발언에서 GM의 실적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했지만 결국에서는 일단 주가가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또 약간 흔들리는 그런 과정으로 이틀 동안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시장을 한번 보죠. 다우 보시면은 일단 34,330까지 갔었네요. 330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34,230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죠. 주봉으로는 여기 제가 약간 공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봐야 한다 그랬죠. 34,200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200포인트 정도까지 봐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서 싸움을 다시 한번 하는 우주선을 깨려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나스닥 한번 볼까요? 나스닥은 좀 달라지죠. 자, 나스닥은 쌍봉을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이네요. 쌍봉을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지금 20주선 지지력을 보이는데 20주선을 깨고 요 12,300을 깨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완벽한 쌍봉으로서 인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에 들어가 있는데 나스닥이 먼저 다우보다 앞서서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한은의 인플레 관리로 전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은 경기 회복에서 인플레로 이렇게 전환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 세계가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브라질이랑 러시아하고 터키는 했고 전 세계에서 금리 인상의 순서를 보면 미국이 맨 마지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신흥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안 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옐런이 금리 인상을 다소간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발언 하나가 생겼다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오는 얘기는 선제적 금리 인상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시장에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깜빡이를 킬 거냐 아니냐 그거에 대한 부분. 문제는 뭐냐면 가계부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장에 빚으로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아실 거예요 거의. 이번 7월 달에는 론도 먹는다죠? 그러면 지금 돈 때문에 허덕이는 이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는데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모드로 간다. 그러면 부동산이고 뭐고 지금 엉망될 수 있죠. 물론 그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 내달에 얘기를 하면은 7월, 8월, 9월, 10월 뭐 요 정도 되겠죠.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금리로 인해서 시장 투자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공매도의 비투 공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매도가 5월 3일부터 진행이 됐잖아요. 어제는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월 화만 공매도가 됐어요. 외국인 기관이 아마 1조 7천억 정도 공매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매도가 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가 내려가는데 베팅하는 거잖아요. 공매도가. 그러면 지금까지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개인들 빚을 내서 주식을 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량이 나와야 되죠. 네, 물량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는 시장이 물량으로 인한 공포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매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시장의 모습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얘기는 공매도가 더 문제지만 공매도로 해서 주가 하락하는 종목들의 개인들의 손실은 가중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공매도로 인한 시장 흐름을 우리는 꼭 확인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코스피 보면 오늘 주봉으로 20주선을 가는지 안 가는지 봐야 되겠죠. 왜냐면 나스닥이 이틀 동안 빠진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다운은 안 빠졌어요. 그 영향권에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이틀간 하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된 코스닥 특히 공매도 집중타를 받았던 코스닥이 어떤 흐름을 가져올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코스피는 일단 20주선과의 싸움을 만나는지 봐야 될 거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주선이 아니죠. 이건 완전히 20주선 걸쳐있네요. 네, 걸쳐있는 상황인데 오늘
여기서 양봉이 나오냐 음봉이 나오냐 싸움입니다. 싸움이 확인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원달러가 1125원을 마감을 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원달러가 장주에 1129원 정도까지 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26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1124원 76전. 그러니까 이거로 보면은 원달러가 화요일날 얼마 되면 22원에 끝났잖아요. 또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게 잘못하면 60주선 1157원까지도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원달러가 진입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를 판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목보다는 지수의 방향성에 더 영향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시장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